동네 발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서영석 씨 그리고 전국시대 MC인데요. 윤수빈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 확실히 좀 구성이 변하니까 분위기가 좀 변하네요. 좀 그렇죠? 다르네요. 예, 우리 박세 아나운서가 첫 휴가를 떠났고 그렇죠. 그 자리에 윤수빈 아나운서가 함께하고 있어요. 네. 좀 긴장돼 보이기는 하는데 어때요? 네. 제가 어제 여기서 전국시대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아, 그렇죠. 예. 네, 오늘 또 여기서 동네 발견을 하게 되니까 참 색다른 기분이 듭니다. 예, 예. 선배님들과 처음 방송을 하게 돼서 설레기도 하는데요. 오늘 좀 즐겁게 머물다 가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전국시대에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기량을 오늘 또 동네 발견에서 좀 잘 또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자 이제 뭐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단풍이 참 곱게 물들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단풍 보면서 아 이제 계절이 바뀌었구나 하는 느낌을 받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단풍? 계절이 예. 바뀌었구나라는 느낌도 들지만 네. 이 계절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구나 하는 게 딱 요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 요때 조금 쌀쌀하더라도 단풍 구경은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도 좀 자주 다니는 편인데 네. 우리 지역에 좀 가볼 데가 많잖아요. 많죠. 뭐 네. 불국사 예. 또 엑스포가 한창인 엑스포 공원 더불어서 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장산 가시면은요 네. 억새가 지금 장관입니다. 아 그렇네요. 예. 어마어마해요. 그것도 네. 명소죠. 예. 네, 저는 이번 주말에 형산강 수변공원에 좀 가보려고 하는데요. 네, 네. 이 포항시에서 국화꽃을 조성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국화차까지 시음해 볼 수 있는 시음회도 열린다고 하는데요. 네. 주말에 가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우리 지역은 어디 뭐 멀리 떠나지 않아도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강도 있고 정말 가볼 만한 곳이 많아서 참 복이 많은 그런 지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주말에 소개해 주셨듯이 형산강 수변공원이라든가 가까운 경주로 가을 나들이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동네 발견 본격적으로 첫 소식부터 만나볼 텐데 경주 정보고등학교 학생들이 해외 취업에 도전했다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경주 정보고등학교에서는요, 네. 매년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유럽으로 떠났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치열한 경쟁 끝에 9명의 학생들이 유럽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저희 동네 발견이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네. 우리 학생들을 만나보고 왔거든요. 네. 지금 확인해 보시죠. 경주시 충효동 선도산 아래에 자리한 경주 정보고등학교. 글로벌 우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 학교에서 최근 해외 취업에 도전장을 내민 학생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때마침 수업 중이었는데 과연 이 학생들 중에서 우리가 찾는 주인공들이 있을까요? 광고하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로서 저희 글로벌 수업과에서 자, 손 들고 자, 오늘도 열심히 알겠지? 네. 나갔다.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이동하는 학생들. 수업 중에 대체 어딜 가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 수업이라니 그건 또 뭘까요?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 저희 영어 공부하러 가요. 영어 공부는 왜 하러 가요? 저희 체코 가거든요. 네, 체코를 간다고요? 아, 이 학생들이 이번에 해외 취업에 도전하는 주인공들이구나. 사실 경주 정보고등학교에서는 2013년도부터 해외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요. 최우수 사업단으로 교육부 장관상까지 수상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미국, 중국, 베트남을 거치면서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현장 학습을 우리 학교에서 중점을 하고 있는 이유는 학생들에게 재능과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해외에서 기회의 장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양질의 취업처를 구하고 자기의 적성과 재능에 맞는 곳을 취업을 선택하여서 인생 터닝 포인트에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글로벌 현장 학습을 통해 해외 취업에 도전한 학생들은 모두 9명인데요. 이번 도전을 위해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것은 바로 영어 공부. 성공적인 해외 취업을 위해선 영어가 필수인 만큼 학생들은 지난 3월부터 방과후 수업, 원어민과의 대화, 1:1 화상 영어와 같은 다양한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실력을 키워왔다고 하네요. 영어 배운 지는 3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친구들이 가는 기업이 체코에 있는 기업인데 기업 안에서는 다른 유럽인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기업에서 요구한 게 영어로 소통이 될 수 있게끔 많이 훈련을 하고 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영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출국을 앞둔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모시고 체코 글로벌 현장 학습 발대식을 진행했는데요. 출국하기 4일 전에 있었던 이번 발대식을 통해 참가 학생들의 당찬 각오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체코 글로벌 현장 학습에 참여한 학생들이 취업 비자를 받았다는 점인데요. 고등학생들이 여행 비자가 아닌 취업 비자로 글로벌 현장에 나가는 것은 이번이 최초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그 취업 무대는 대한민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10년 전부터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됐거든요. 미래의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한 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무기가 될 것이고 현장 실습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멀리 체코로 떠날 아이들이 가장 걱정되는 건 부모님일 텐데요.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없을까요? 많이 걱정됐는데 오늘 학교 와서 선생님 설명해 주시는 거 보니까 걱정 별로 안 되고 그다음에 자기소개하는 것도 영어를 너무 잘해가지고 걱정이 지금 안 돼요. 네, 그건 학교에서 또 귀한 그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다양한 어떤 그 과정들을 잘 이수했고 통과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제 사회에서 생활해가거나 또 취업을 할 때 좀 귀하게 잘 쓰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코의 IT 기업으로 3개월간 현장 학습을 떠나는 학생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모두 파이팅! 출국이 얼마 안 남았는데 설레고 기대됩니다. 가서도 되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처음 가보는 나라라서 굉장히 기대되고 또 가서도 학생의 몸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가기 전에 정말 기대되고 설레지만 가서 정말 열심히 할 겁니다. 지금 학교 대표로 이 자리에 서게 돼서 너무 기쁘고 별탈 없이 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처음 외국에 가는 거라 매우 떨리고요. 체코에 가서는 열심히 배우고 건강하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한 달 전부터 걱정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은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그냥 가서 잘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돼요. 지금 긴장도 되지만 기대도 억수로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근데 19살에 성인이 되기 전에 해외에 취업한다는 게 아주 뜻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경주 정보고 학생들의 해외 취업 도전기 체코를 가다. 과연 별탈 없이 현지에서 잘 적응하며 최종 목표인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끝까지 지켜보자고요. 지난 9월 30일 비행기로 11시간을 날아가 도착한 체코. 수도 프라하에서 기차로 또 1시간을 이동해야 최종 목적지인 우스티나트라벤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곳 현지 기업에서 현장 학습을 하게 될 경주 정보고 학생들. 어서 와. 우스티나트라벤은 처음이지? Ústí-nad-Labem is a city which is situated close to German borders and close to Prague. It has really nice nature. It has a long industrial tradition. There are many chemical factories and we were very rich and very famous in these last years. Nowadays we are searching new ways how to develop this city, and we hope that even this project will help us to improve the situation here and let's say open even cooperation with university and more companies. 아이들이 체코로 떠나 인턴 생활을 한 지도 어느덧 15일째. 그동안 잘 적응하고 있었을까요? 똑똑. 이른 아침부터 미안하지만 실례 좀 할게요. 얘들아, 일어나. 이곳은 박준성, 서창규 학생이 머물고 있는 숙소인데요. 같이 온 학생들 중에서 회사가 제일 멀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가장 먼저 아침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침인데. 아침인데 기분 어때요? 피곤해요. 그냥 세탁이 조금 시간이 바쁘니까 자꾸 미뤄지는 그런 조금 불안감? 그래갖고 이 빨래 진짜 시간 날 때마다 해야 되는 게 약간 존경스러웠어요. 원래 목요일도 회사 안 가는 날이어서 빨래 해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스케줄 잡혀버렸어요. 준성이에게 괜히 미안한 아침이네요. 출근 준비를 마치고 숙소에서 나온 아이들. 아직 해가 뜨기도 전이지만 지금 출발하지 않으면 지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서둘러야 합니다. 기분이 이상해요, 뭔가. 그러니까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있는데 반해서 회사 가면 상사들이 있잖아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직은 적응이 안 됐어요. 약간 책임감 생기고 약간 눈치를 계속 봐야 되고 피로 같은 거 계속 관리해야 되는 거. 인터뷰 도중 버스가 도착을 했는데요. 이렇게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버스와 기차를 갈아타고 약 40분을 더 가야 회사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침 해가 뜨기 시작하는데요.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길 위에서 맞는 아침. 출근길이 참 멀기도 하네요. 네, 확실히 뭐랄까 한국에 있을 때보다는 영어 실력이 뭐랄까 느는 게 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외국에 있으니까 많이 듣기도 하고 말이 말해야 하는 상황도 생기니까 그런 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영어 실력이랑 체코 실력 좀 늘고 컴퓨터 관련된 것 좀 많이 알아서 나중에 그걸로 스펙 좀 쌓고 싶어. 스펙? 예. 스펙 쌓아서 뭐 하려고요? 일단 되면은 다니던 여기 차트 회사 계속 다니고 싶고 안 되면은 이제 저기 한국 쪽에 이런 거 관련된 것 쪽으로 지원해보고 싶어요. 사이좋게 나란히 걸어가는 준성과 찬규. 출근 시간이 8시인데 일찍 서두른 덕분에 여유롭게 도착한 모습이죠. 준성이와 찬규가 다니고 있는 이 기업은 액화 천연가스 보관 저장 장치를 제조하는 회사로 체코에서도 5손가락 안에 드는 대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학생들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We chose Korean students for the internship because we support diversity and talent acquisition in Chatferox. We hope that both parties will be satisfied from this cooperation. Students will develop their technical skills and they will utilize the skills to support Chatferox growth. We are happy to establish a base for furthe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오, 준성이와 찬규가 드디어 일을 하고 있네요. 출근 후 첫 한 달 동안은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배운다고 하던데 오늘은 어떤 업무를 배우는 중일까요? 저희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전체적인 업무를 배우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노베이션과에 와서 이노베이션에 대한 전체적인 시스템을 좀 배우고 있었어요. 이 업무 배우는 거 어렵지 않아요? 다 영어로 돼 있고 몇 개는 또 체코어로 돼 있어서 못 알아보는 것도 있긴 있는데 상사들이 그래도 영어로 쉽게 말해줘갖고 그 친절하게 대해주기도 하고 해서 어떻게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산으로 물류 시스템을 관리하는 일을 배우고 있는 준성이와 찬규. 지금은 인턴 기간이라 담당 상사에게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인데요. 10월 한 달 동안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이해를 하고 나면 11월부터는 업무에 직접 투입된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렇게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상사의 말에 최대한 집중을 하며 인턴 생활에 적응 중입니다. Right now is learning our systems, our environment, the technical background of any manufacturing company we are using here in Czech Republic. So general information in first week, they are learning general information about all of this, and we would like to more and more involve them into processes here in our factory. 준성이와 찬규가 퇴근을 하기 위해 사무실을 나서는데요. 그런데 곧장 숙소로 가지 않고 두리번 거리네요. 누구를 찾고 있는 모양인데 대체 무슨 일일까요? Hello. We are leaving now, and you come to our festival on Saturday. Oh, thank you for the opportunity. I'm happy to join. Thank you. Thank you too. 지금 뭐 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방금 하나한테 이제 한국 페스티벌 있는 걸 알려주고 초대하고 왔어. 이제 한국에 있는 문화랑 음식에 대해서 이제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행사예요. 지금 그거 준비하러 가야 되겠네요? 네, 이제 우리도 이제 준비를 하러 가요. 회사 동료를 행사에 초대하고 퇴근하는 준성이와 찬규. 뒷모습에서 기대와 걱정이 함께 보이는데요. 과연 행사를 잘 마칠 수 있을까요? 경주 정보고 학생들의 해외 취업 도전기, 글로벌 현장 학습 체코를 가다. 낯선 곳,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고 부딪히며 발전해 나가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 궁금하시죠? 그 뒷이야기가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 네, 잘 만나봤습니다. 글로벌 현장 학습이었습니다. 경주 정보고등학교 학생들의 그런 모습이었는데 체코를 가다 1탄을 함께 보셨습니다. 저는 그 보면서 우리 때 참 저런 게 왜 없었을까 하는 것도 아쉬움도 있고 분명히 있긴 있었나 싶기도 한데 아무튼 요즘은 학생들에게 이런 그 많은 그 기회와 경험을 제공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교육을 또 하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한 학생의 이야기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네. 빨래를 밀리지 않고 해내는 어머니가 너무나 존경스러워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보니까 6시에 일어나서 출퇴근을 하는, 사실 아직은 우리 부모님의 좀 품이 좀 필요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꿋꿋이 잘 해내가고 있는 모습들이 좀 멋지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 10대의 취업에 대한 도전, 이게 또 기회로 우리 학생들에게 다가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더불어 드네요. 네, 또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있을 때는 마냥 어려 보이고 학생 같았는데 출퇴근하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책임감도 있어 보이고 참 어른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렇게 출근 준비하는 모습도 멀리서 저렇게 또 스스로 하는 모습이 참 대견스러웠는데 총 9명의 학생들이 지금 이제 해외 현장 학습을 나가 있는데 그러면 그 나머지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러게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시간은 잘 보내고 있는지 이게 끝이 아니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도 준비를 했습니다. 경주정보고등학교 학생들의 글로벌 현장 학습 체코를 가다 2탄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5개 기업에서 우리 학생들이 인턴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또 나머지 학생들도 현지에서 잘 적응하고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도 꼭 찾아와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오늘 이제 방송을 보시면서 제 그 마음이 흐뭇하고 마음을 좀 놓았던 분들은 아마 부모님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잘 있다는 거 확인을 하셨습니다. 나머지 학생들도 또 얼마나 잘 또 적응을 하고 있을지 다음 시간에 또 기대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글로벌 현장 학습 잘 만나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포항의 특색 있는 맛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린다고요. 네. 아침 저녁으로 요즘처럼 찬바람이 살 불어올 때 포항에 계신 분들은 왔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드실 거예요. 과메기철이 왔구나 생각이 드실 건데 아마 이미 드신 분들도 계실 거고 빨리 먹어야 되는데 하시는 분도 계신데 과메기 하면 꽁치 아니겠습니까? 오늘은요 꽁치로 별미 요리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가 아니죠? 네, 꽁치밥과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등푸른 막회인데요. 이 푸른 바다가 선물한 건강한 밥상이죠. 꽁치 추어탕과 등푸른 막회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찬바람 불면 생각나는 포항의 별미를 찾아라. 포항의 지정 향토 음식 등푸른 막회부터 과메기의 원재료인 꽁치 맛집까지 요맘때 생각나는 요맘때 꼭 먹어야 하는 특색 있는 포항의 맛대맛. 꽁치 추어탕과 등푸른 막회 한번 드셔보실라우? 가장 먼저 찾아간 오늘의 맛집.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뜨끈한 국물이 땡기는 건 당연지사. 과메기 형님 들이닥치기 전에 내가 먼저 선수 칠라니까 얼른 주문하세요. 사장님, 꽁치 있어. 꽁치 7개요. 주방이라고 나라. 내가 꽁추가 뭐예요, 꽁추가? 꽁치 추어탕이요. 꽁치 추어탕. 꽁치 추어탕. 꽁치를 넣은 추어탕이라 하여 그대 이름은 꽁추가 되었으니 꽁꽁한 이내 마음 사르르 녹여다오. 이거는 비린내가 없고 이거 먹어보면 담백하고 좋아요. 추어탕 되면 나은 것 같아요. 꽁치는 꽁치 나름대로 또 기름기가 좀 많으니까 더 담백한 맛이 더 날 수도 있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추어탕과는 달리 담백함을 무기로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는 꽁치 추어탕. 그럼 주 재료인 꽁치는 어떻게 손질하는 걸까요? 때문에 갈아가지고 삶아가지고 체에 걸러가지고 그래 합니다. 그래야 되나? 얘는 왜 이렇게? 이거는 폐가 연하고 폐가 연하기 때문에 두드려도 목에 걸리는 게 없고 이렇게 두드려야 씹는 직감도 있고 그래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탕탕탕 두드린 꽁치 손질이 마무리가 됐다면 다음 타자는 얼갈이 배추. 이 집에선 시래기 대신 이 얼갈이 배추를 사용한다고 하네요. 뽀득뽀득해 뽀득뽀득. 뽀득뽀득 해가지고 씹히는 그게 있고 요거는 씹히는 게 없어. 잘 넘어가 뭐 그런 게 좋은 거예요. 맛은 물론 씹히는 식감까지 고려한 재료 배합. 그 다음 된장을 기본으로 한 양념장에 조물조물 버무려준 다음 비법 재료를 넣은 육수에 양념을 묻힌 얼갈이 배추를 넣어주는데요. 그 다음 오늘의 주인공 탕탕이 꽁치를 넣습니다. 그냥 통으로 넣는 건 아닌가 봐요. 수제비 일이어야 그냥 요 시래기만 씹히는 것보다 꽁치 약간 뼈가 이래 씹히는 거 그치? 뼈가 씹히고 먹기가 담백하고 좋아요. 식감을 항상 중요하죠. 예, 식감. 꽁치를 갈아서 넣기보단 정성스럽게 다져서 수제비 뜨듯이 푹 끓여낸 꽁치 추어탕. 이제 손님들 앞으로 대령이요. 입안 가득 담백하고 구수한 맛이 진동하는데 아니 아무리 맛있어도 뭐라 말들 좀 하고 드세요. 네? 꽁치를 이래 다져놨지 뼈처럼 다 이래 돼 있기 때문에 뼈가 다 되니까 칼슘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시래기가 또 시래기 이게 또 굉장히 부드럽고 날씨가 좀 쌀쌀해졌는데 요거 한 그릇 하면 몸속에서부터 뜨끈함이 올라와가지고 따뜻하게 또 근무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꽁치 드시고 건강하세요. 다음으로 찾아간 포항의 맛대맛 그 두 번째 메뉴를 소개합니다. 수족관의 신선한 횟감들이 눈에 띄는 이곳은 평범한 횟집 같은데 그런데 손님들이 찾은 건 일반 회가 아닌 것 같죠? 대체 이것의 정체는 뭘까요? 이게 등푸른 막회입니다. 막회요? 뭘 막한다는 거죠? 막회가 뭐예요? 등푸른 막회는 이제 정어, 전어 여러 가지 정어, 전어, 방어 여러 가지 생선을 막 썰어가지고 가진 야채를 밑에 깔고 회를 무채가 먹도록 해주는 게 등푸른 막회입니다. 등푸른 생선이 몸에 좋다는 건 다 아는 사실. 그런 생선들을 모아서 각종 채소에다 새콤달콤 양념장에 묻혀내는 등푸른 막회. 대체 어떤 맛이래요? 고소하다고요, 맛이. 일반 회는 그냥 좀 밍밍한 맛도 있는데 물맛도 있고 막 이런데 여기는 더 담백하다 그래야 되나? 막회라는 것은 고기를 여러 가지 섞어서 먹기 때문에 골고루 섞어서 먹게 되는 맛이 깊은 맛이 한번 더 납니다. 깊은 맛이 나네요, 깊은 맛이. 그래서 일주일에 몇 번씩 먹어야 돼요. 한 마리가 아닌 등푸른 생선들의 맛을 위한 콜라보.
그런데 비주얼만 봐선 도통 뭐가 뭔지 모르겠단 말이죠. 사장님, 대체 등푸른 마크엔 어떤 생선들이 들어가나요? 계절마다 틀리고 지금은 아직까지 가을이니까 전어, 청어 위주로 요즘은 이래 많이 고객분들한테 드리고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방어철이니까 방어를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철에 따라 등푸른 마크에 들어가는 생선의 종류는 조금씩 달라지지만 수십 년째 변함이 없는 건 바로 사장님의 놀라운 칼솜씨. 군대 제대하고 25살 때부터 해가지고 저희 나이가 50이니까 군대 제대하고 이제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에 부모님이 장사를 하고 계셔서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이제 부모님 밑에 칼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운영하던 가게를 이어받아 2대째 한결같은 맛을 고집하는 사장님. 그리고 지금까지도 주방에서는 어머님표 맛있는 매운탕이 자작하게 끓여지고 있는데요. 1인분에 10,000원이라는 가격에 등푸른 마크는 물론 감칠맛 나는 매운탕까지 서비스로 제공됩니다. 밥도 먹을 수 있고 그런 데는 잘 없잖아요. 등푸른 마크의 매운탕까지 이 모든 구성이 10,000원? 어떻게 이런 가성비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저희 어린이 막상 주민이기 때문에 직접 산지에 가가 직접 경매를 해서 공세오기 때문에 중간 마진이 없고 바로 저희가 인건비 절감 겸 저희가 직접 요리를 해가 드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등푸른 생선 위에 알록달록 각종 채소들이 송송송. 그런데 자세히 보니 다진 마늘도 함께 올려져 있네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마늘이 올라감으로써 감칠맛 도 더해줄 뿐 아니라 비린내도 잡아주고요. 마늘의 성분이 어디 가도 마늘 들어가면 성분이 좋잖아, 그렇죠? 근데 비린내 잡아주는 건 더 역할을 더 잘해요. 주인장의 역할은 끝났다. 이제는 손님들의 맛있는 먹방 타임. 취향껏 새콤달콤 양념장을 뿌려주고 슥슥 비빈 다음 입안으로 직행. 사르르 씹히는 식감에 자꾸 손이 가는 이 맛. 이래서 등푸른 하는구나. 몸에는 좋아요. 그냥 우리 광어 우럭하고 뭐 그런 흰살 생선하고 틀려가지고 DHC, 오메가3 뭐 이런 게 더 많이 들어있죠. 매일 그 동해안 잡히는 생선을 매일매일 들어오기 때문에 첫째 신선도가 아주 좋고 그리고 수족관에 오래 있는 고기보다는 매일매일 들어오기 때문에 고기가 단맛이 있어요. 남은 횟감에 밥과 양념장을 쓱쓱 비비면 이 또한 잊을 수 없는 별미. 한 입에 쏙 푸른 바다의 맛이 느껴집니다. 사장님, 언제까지나 이 맛 유지해 주실 거죠? 앞으로도 이제 저희 고객님들이 등푸른 마켓 생선을 즐겨 찾아주시고 맛있게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저희 가게를 찾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꽁치 추어탕이냐 등푸른 마크냐 고민하지 마시고 이맘때 즐겨 먹는 특색 있는 포항의 맛대맛 어서 빨리 즐겨보자고요. 네, 맛대 맛 함께 보셨습니다. 꽁치 추어탕과 등푸른 마크회를 함께 연속해서 보셨는데 저는 사실 두 개 다 좋아하고 또 특히 그런데 가을이고 하니까 추어탕이 아무래도 좀 당기네요. 예. 저도 조심스럽게 꽁치 한 표를 슬쩍 들었거든요. 사실 이 꽁치는 구이도 맛있고 네. 또 과메기로도 맛있는데 식감도 굉장히 좋잖아요. 예. 이 꽁치를 잘 다져서 완자를 만들어서 뜨뜻한 국물과 함께 먹는다? 이건 뭐 이야기가 끝난 거죠. 속이 든든해집니다. 예. 후끈후끈 온도가 막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가요. 어떻게 봤어요? 저는 둘 다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등푸른 마켓은 가볍게 술안주로 먹기도 참 좋을 것 그렇죠. 같고요. 네. 또 이 뜨끈한 추어탕은 좀 겨울철에 몸보신하기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네. 두 가지 음식 같이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동네 발견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릴 텐데 이제 가을에 잘 맞는 그런 코너를 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까 하네요. 시 낭송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왠지 네. 이름만 들어도 낭만이 탁 느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 동네 발견과는 굉장히 친숙한 시인이시죠. 시인의 인터뷰를 함께 하셨던 권선희 시인의 낭독회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보통 낭독회가 아니라 뭔가 새로운 시도와 의미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이번 낭독회는요, 하나의 시를 2개의 언어로 감상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권선희 시인의 대표작인 10편을요,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깊어가는 가을 저녁, 바닷가 풍경 좋은 곳에 자리한 어느 카페를 찾았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분위기를 보아하니 삼삼오오 커피를 마시러 온 게 아니라 무슨 행사라도 열린 듯하죠. 네, 오늘 이곳에선 시 낭독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기분이 좋아서 네, 하여튼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제 평생 이런 팡파르 처음인 것 같아요. 멋진 팡파르를 받으며 소개된 오늘의 주인공, 우리에겐 구룡포 시인으로 익숙한 분이죠. 만조의 붉디 붉은 석양을 풀고 해바라기처럼 둘러선 사람들, 깊고 너른 장단 따르며 바다처럼 경상도의 살고 있다. 언어로 구룡포 바닷가의 삶을 시로 쓰는 사람, 시인의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한 권선희 시인입니다. 환상을 노릇이다. 불에도 없는 인간이 바다로 갔다는 것, 파도가 뒤통수를 쳤다는 것, 아득한 노릇이다. 독시자들 낳고 가기는 간다만 왜 멱수로 심는다. 그래 가다 보면 새끼가 보면 처진다. 의미가 준 단 한 벌로 간다. 벼락이 흔들릴 때마다 하얗게 눈물 피는 겨울이 출렁거린다. 오늘 이곳에선 권선희 시인이 그간 발표한 시들을 낭독하는 시간이 이어졌는데요. Так тошно, что жить невозможно. В этом грязном мире жить невозможно. Смерть пожирает, смерть отторгает. 조금은 낯선 언어로 낭독되는 시. 권선희 시인의 시가 러시아어로 번역이 된 건데요. 이 특별한 낭독회는 어떻게 마련된 걸까요? 7개 지역을 지금 순회를 하고 있는데요. 7개 번역별로 나눠서 거기서 그 지역성을 토대로 아주 훌륭한 시적 성취를 이뤄낸 작가를 한 명씩 선정을 해서 7개국 언어 중에 하나씩을 매칭을 해서 번역을 총 10개의 시를 번역을 해서 낭송을 하고 알리는 그런 행사입니다. 알리아 폴바 기냐씨입니다. 인사. 시인과 번역가가 함께하는 교차 언어 낭독회 역시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한 행사인데요. 한국 문학을 공부하는 번역가 알리아 씨가 이번 행사를 통해 권선희 시인의 시를 번역하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시를 번역했다는 겁니다. 예, 번역을 했다는 건데 이 사업의 작은 이름이 국경 너머로 날아가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노래이자 마음인 시가 외국으로 나갈 때 그 나라 언어로 바꿔야지 그쪽 사람들도 읽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번역에 아주 큰 중점을 둔 그런 사업입니다. Грузовик, свой контейнер они наполняли слезами. На подъемах, ухабах, под звук тормозов выливались за край шумным плеском. 이번 사업을 통해 알리아 씨와 다리아 씨 2명의 러시아 번역가가 총 10편의 시를 번역했는데요. Человек или рыба, они наравне. 한국어, 그것도 경상도 사투리와 정서가 가득 묻어있는 언어로 쓴 시가 다른 나라의 언어로 번역된다는 것. 권선희 시인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각 부족들이 가지는 정서, 그다음에 언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람들 사리와 정서, 그다음에 심성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번역시 작업은 개인적으로 또 다른 대상들을 서로 이해하고 또 소통하는 데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천천히 걸어가는 뒷모습이나 황급히 사라지는 길, 간혹 길은 바다로 첨벙 뛰어들기도 했다. 그런
그럴 때면 얼음 공장 벽에 기대어 물살 가르고 튀어오르는 길의 노래를 따라 부르곤 젖은 시멘트 바닥에서 Когда рыбы, пропахшие птицы, клюют мокрый бетон и разлетаются в стороны, выбираются на берег дороги и в лес за собой. 다른 언어로 낭독되는 하나의 시. 바닷가의 풍경과 구룡포 어민들의 삶은 러시아어를 쓰는 이들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가게 될까요? 알리아 씨의 고향은 러시아의 한가운데 위치한 바시키르 공화국. 바다가 없는 곳에서 나고 자란 알리아 씨에게 이번 번역은 어렵지만 바다의 모습이 담겨 있어 행복한 작업이었다고 합니다. 그 시를 번역하게 되면 그 내용과 현실 그 둘 중에 뭔가를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현실과 내용을 살리도록 그거 노력했어요.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이해가 어려운 부분 그 작가 의도를 충분히 이해한지 그거 확실성이 없는 부분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갯내꽃, 종꽃, 뱀딸기, 조금은 생소한 단어들과 너른 등짝, 돌담이 붉었다처럼 많은 감성과 이야기를 내포한 권선희 시인의 시어들이 국경을 넘어 잘 전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그런데 이 시를 번역한 알리아 씨는 어떤 이야기로 받아들였을까요? 바다에 뭐라고 하는 해변에 사는 한 여자의 마음을 나타내는 시예요. 포기 부리며 수컷을 두 개의 언어로 시를 나눠 읽고 감상을 나누며 구룡포의 밤이 깊어갑니다. 시 자체로도 너무너무 좋은데 그 시를 운율이 다른 러시아어로 듣는다는 게 굉장히 감동스러웠고 우리의 바다가 러시아의 바다와 연결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나 할까요? 자연스럽게 시 속에 젖어드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인과 번역가가 함께하는 교차 언어 낭독회 역시 구룡포의 풍경과 삶을 담아 쓴 권선희 시인의 시가 러시아어로 번역이 되어 바다를 국경을 건너갑니다. 우리네 삶의 풍경이 다른 언어, 다른 문화 속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겠지요. 이 따스했던 교류의 시간을 기억하며 권선희 시인의 다음 작품도 기대해 봅니다. 네, 잘 만나봤습니다. 러시아어로 번역된 권선희 시인의 시를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번역된 시라는 의미의 역시라는 제목으로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활동하는 그 시인들의 그 작품들도 함께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국경 너머로 날아가는 마음이라는 부제인데요. 네. 지역별 대표 시인들의 작품과 외국어를 매칭해서 번역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뭐 중국, 프랑스, 스페인, 영미권 등으로 세계 각국으로 우리의 시들이 뻗어나갈 예정이라고 하는데 한 가지 조금 뿌듯한 거는요. 우리 권선희 시인이 경상도를 대표해서 참여하게 됐다고 하니까 굉장히 고맙고 뿌듯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권선희 시인의 작품은 이 경상도 사투리로 된 것도 있고요. 네. 또 구룡포의 생활상과 지역성이 많이 반영이 됐잖아요. 네. 이 러시아어로 대체할 수 없는 단어들이 많았을 텐데 어떻게 번역이 됐을지 참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게 문학 작품이 참 다 그래요. 그게 번역한다는 게 어려운데 특히나 이 시를 번역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이 두 명의 이 번역가가 구룡포의 그 정서와 이야기를 아주 또 잘 또 옮겨서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덕분에 이 권선희 시인의 작품이 러시아어로 또 전 세계로 좀 잘 또 퍼져나갔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권선희 시인 하면은 구룡포 시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지역을 대표하고 또 친숙한 시인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아마 좋은 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시간이 괜찮으실 때 좋은 시가 필요하다 느껴지실 때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권선희 시인의 다음 행보도 우리 동네 발견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동네 발견에서 전해드린 소식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동네 발견 항상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윤수빈 아나운서가 또 참여 방법을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동네 발견에서는요, 시청자의 발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발견하신 우리 동네 멋진 곳, 멋진 사람 또는 행사나 맛집 등등 우리 동네에 관련된 소식 전해주시면요, 사진과 글 남겨주시고요, 방송을 통해서 소개도 해드리고 선물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참여 방법이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노란색 깨톡창으로 여러분들 친구 맺기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사진과 사연도 보내주셔야겠지만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이 어디에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저희가 바로바로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노란색 채팅방, 예. 친구 맺기 꼭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